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원 등록을 우리가 해볼 겁니다. 사원 등록 네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김현철 씨는 보니까 대표자네요. 대표자. 대표자라서 대표자 아닌 사람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김현철 씨의 입사부터 주소까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입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주민등록표는 부양가족 등록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등록표에서 입력 대상이 아닌 사람이 없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다 입력을 해야 될 사람이네요. 예.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예. 부양가족의 대상자는 누구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 기본공제 대상자인 사람은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냐 아니냐의 그 구분은 하면서 입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메뉴 중에 인사급여라는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사원 등록 메뉴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 인사관리의 사원 등록 클릭해 보세요. 자, 김현철 씨 코드 1001번을 사용하자 그랬네요. 1001 여기다가 김현철 내국인 엔터 하시고 주민번호가 거기다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651010 1771119 그리고 입사 날짜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갔죠. 그 빨갛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연도부터 입력을 해 나가면 됩니다. 2018 네, 0201 0201 자, 국적은 대한민국 엔터 치시고요. 체류 자격에서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고 내국인 엔터 치시고 거주지국 KR 대한민국이죠. 엔터 치시고 주민번호 사용했으니까 엔터 치시고 거주 구분 거주자에서 엔터 치시고 급여 구분 월급에서 엔터 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급여, 임금이라고 돼 있는 데다가 급여를 입력하면 됩니다. 급여는 500만원. 5 플러스 엔터. 산재보험 적용, 거기에 보면은요, 산재 적용이 부라고 돼 있어요. 대표자는 산재 적용, 산재보험료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 1번 부 해주시고. 국민연금 보수 월액 거기에 그 국민연금 보수 월액 5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네, 500만 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무회계 공부를 마치고 4대 보험에 관해서 이제 다른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 주실 텐데 그때 이 국민연금 보수 월액에 대해서 아마 기준을 이야기해 드리겠죠. 네. 그래서 이 월 급여 급여 플러스 그러니까 번봉 플러스 상여금 그거하고 이 보수 월액이라고 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보수 월액은 지금 이제 김현철 씨는 똑같습니다만은 예,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 조금씩 차이가 나요. 국민연금에 적용되는 것은 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월액이라는 것은 매월 지급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생산직 근로자의 그 시간의 초과수당 같은 거 이런 것은 매월 금액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은 국민연금 보수의 월액이라든가 건강보험료 보수 월액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보수 월액 결정이 되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장되어 있는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그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금이 그 옆에 계산이 다 되어 있네요. 자, 11번 건강보험료 경감 여부 부라고 되어 있고요. 13번으로 넘어가서 고용보험 적용 여부. 자, 거기 볼까요? 예, 고용보험은 부로 되어 있죠. 예, 1번 부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는 고용보험에 해당이 안 됩니다. 부 하시고, 그 대표자 1번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번 장기요양보험 적용 여부 경감률은 없고요. 건강보험증 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없을 겁니다. 아마. 지나가시고 16번 국외근로 적용 여부 네, 부입니다. 그 다음에 선원 부입니다. 생산직 부입니다. 주소 네, 옆에다가 우편번호 생략하시고 그냥 옆에다 다 타자하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 소득자 본인에 대한 사원 등록까지는 했어요. 그러면서 아래쪽에 여기가 이제 부양가족 명세가 나타나는 쪽인데 여기다 이제 사원 등록을 마치게 되면은 일단 부양가족에 본인이 먼저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대주 여부에 기본적으로 소득자 본인이 세대주라고 이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본인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세대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제공된 그 자료 그 밑에 주민등록표가 있으니까 주민등록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니까 주민등록표에는 맨 위에 세대주 성명이 표시되어 있어요. 김현철 씨 본인이 세대주입니다. 그러면 여기 세대주가 동그라미가 되어야 맞고요. 혹시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여기 세대주란을 0을 입력해 볼까요? 0 하면은 지워져요. 동그라미가. 다시 세대주를 동그라미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셀을 놓고 1 하면 됩니다. 1. 네. 1 하면 동그라미.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는 게 1이고 지우는 게 0이 됩니다. 요 밑에 세대주 또는 한부모, 부녀 이런 것을 동그라미 칠 때 1번 또는 0번으로 지워주신다. 자, 그러면은 김현철 본인에 대한 것은요, 세대주 외에는 배우자가 있으니까 한부모 아니죠. 그래서 당연히 부녀자 아니고, 그래서 해결됐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부양가족 명세의 두 번째 줄에다가 여기에 있는 주민등록표 여기 있는 순서대로 한번 입력을 해볼 텐데, 입력을 하기 전에 그 추가된 설명을 보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에 그 네모 박스에 1, 2, 3, 4가 소득 내용을 설명해 준 겁니다. 이게 소득 내용. 그러면 처 박정은에 대한 소득을 얘기하는데 근로소득 급여, 총 급여가 500만 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서 박정은은 기본공제 대상자. 그 다음에 아버지 보겠습니다. 부 김두식의 소득은 원고료 수입이 200만 원이 있고 필요경비가 60%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필요경비 60%면 40%가 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기타 소득 금액. 그러면 428,
80만 원만 소득 금액이 되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소득 면에서 됩니다. 나이만 60세 이상이 된다면. 그 다음에 모친에 대한 소득을 보겠습니다. 모 황순이는 일용근로소득이 600만 원이 있다. 일용근로소득은 다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이만 6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김재철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지적장애인이며 소득은 없다. 네,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애인이 아니라면, 비장애인이라면 김재철 쟤니까 동생일 텐데, 동생은 나이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일 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이는 보지 마시고 소득이 없으니까 이 사람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나이만 보고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소득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이제 다 파악했습니다. 소득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처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관계 여기 클릭하시고 밑에 메시지를 쭉 보시게 되면은 처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관계에다 3. 그러면 기본이 배우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저쪽 성명으로 딱 갑니다. 여기 성명에다가 박정은 엔터 하시고 주민번호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060212 211111. 네. 그리고 가족관계에도 배우자 이렇게 찍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는 주민등록표상에 김장일이 있죠. 김장일 자녀네요. 그럼 밑에 여기 메시지 보시면 자녀는 4번 직계 비속이 4번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4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4. 자, 20세 이하인지 계산을 해보고 선택을 해도 되는데 계산 안 해도 뒤에 이제 주민번호를 넣으면 혹시 20세 이하가 아니면 알아서 기본이 부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20세 이하라고 하고 뒤로 가서 주민번호를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김장일 내국인 960725 118284. 그러면 가족관계에 자녀라고 찍히고 와보면 기본을 아까 우리가 20세 이하라고 하고 지나왔었는데 주민번호 입력하고 나니까 부로 바뀌었죠. 20세가 넘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96년생이니까 25살 된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그 자녀가 또 있죠. 김차일. 그래서 여기도 4번입니다. 근데 혹시 이제 여기 밑에서 여러분이 그 연말정산 관계 중에 보면은 4번하고 5번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4번의 직계비속, 자녀와 입양자. 5번의 직계비속, 사제외. 사제외라는 건 어떤 자녀를 말할까요? 어떤 직계비속을 말할까요? 네? 형제자매는 따로 있어요. 여기 6번에 형제자매 따로 있어요. 재혼, 손주, 손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소득자인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예, 할아버지가 그러면 손주, 손녀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직계비속 사제외 손주, 손녀를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혼해가지고
재혼해가지고 배우자의 자녀가 내 자녀가 만약에 됐다. 이제 내가 의부 아버지가 됐다. 그러면 이 그냥 4번입니다. 직계 비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4번 하시고 20세 이하 하신 다음에 그대로 뒤에 가서 입력하면 돼요. 김차일 내국인 하신 다음에 021221 3 11 11 12 네, 차일이는 지금 20세 이하가 맞기 때문에 기본에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20세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딱 20세네요. 02년생이니까. 다섯 번째 사람 부친. 자, 밑에 메시지에서 부친의 경우는 몇 번일까요? 1번이죠. 소득자의 직계 존속. 만약에 배우자인 박정은 씨의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은 2번입니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 지금 소득자 김현철의 부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자, 나이는 프로그램에서 체크해 주니까 60세 이상 그대로 두시고 그냥 가서 입력을 합니다. 성명에다가 김두식 390503 177 1111. 자, 우리가 경로 70세 1번 입력하지 않고 갔었는데 주민번호 입력하고 났더니 경로 70세에 동그라미 쳐졌죠. 자동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아까 김차일을 입력하고 났을 때 자녀의 동그라미가 쳐졌어요. 그러면 김장일도 자녀고 김차일도 자녀인데 왜 김차일에게만 동그라미가 되어 있을까요? 네, 20세 이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이면서도 7세 이상이어야 돼요. 7세부터 현재 규정에 의하면 7세부터 20세. 그거는 왜냐면 6세까지는 별도의 방식으로 자녀 보육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자녀의 동그라미 된 것은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자녀 세액공제. 그래서 자녀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자녀의 동그라미가 지금 쳐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6번째 줄에 모친 입력하겠습니다. 모친도 1번이죠. 소득자 직계전속. 자, 60세 이하 그대로 두시고 황순이 430411 2229 네, 모친도 70세 이상으로 동그라미가 됐습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경로우대 추가공제 2명이 동그라미 됐죠. 다음에 7번째 줄에 형제 입력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관계 중에 형제자매는 6번에 있고요. 이 형제자매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든 소득자의 형제자매든 똑같이 6번을 써요. 6번. 기본에서 여러분이 20세 이하는 아니죠. 이 사람이. 지금 67년생이네요. 그 나이를 보니까, 주민번호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을 60세 이하로, 20세 이하로 해놓으면 안 됩니다. 자, 밑에 메시지에 보시면 5번이라는 거 있죠. 장애인을 선택하고 가세요. 장애인. 그러면 이제 장애인의 이제 그 번호가 1번이 자동 입력되어 있는데 밑에 메시지를 보시면 1번이 뭐냐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 2번은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능력 없는 자. 3번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이게 코드예요. 코드.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오른쪽 박스에 있었던 것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지적장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번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름 입력합니다. 김재철, 주민번호도 입력합니다. 네. 네, 혹시 빠뜨린 거 없는지 7명 맞는가 잘 카운트 해보시고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현철의 사원 등록과 부양가족 등록 잘 했어요. 다음 두 번째 사람 해보겠습니다. 성동일의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코드의 두 번째 줄에 1002번 성동일, 내국인, 주민번호는 721010-177-4918, 입사 날짜는 2018년 10월 1일, 국적 KR, 체류 자격 지나가시고, 내국인, 거주지 KR, 주민번호, 거주자, 급여는 월급. 자, 월급을 입력하겠습니다. 400만 원. 산재보험, 이 사람은 산재보험이 여로 돼 있죠. 여. 국민연금 보수월액 370만 원. 네. 370만 원. 급여하고 30만 원 차이가 나죠. 네.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경감 여부 부. 고용보험료 보수월액 그대로 두시고. 13번에 고용보험 적용 여부, 이 사람은 여로 돼 있죠. 1번 여. 대표자는 아니니까 부. 장기요양 보험 적용 여부 여로 되어 있죠. 여. 경감률 0. 보험증 번호 없으니까 지나가시고. 국외근로 부죠. 선원 부. 생산직 부네요. 주소 입력하겠습니다. 어디요? 13번에 고용보험 적용 여부. 여로 해야 됩니다. 네네. 네, 제가 어떻게 부로 했죠? 고용보험은 여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퇴직 날짜는 입력하지 마세요. 네, 20번은 비워두세요. 퇴직 날짜는 지금 이 사람이 8월에 퇴직했다는 건데요. 8월 달까지는 급여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입력하면 안 됩니다. 네, 퇴직하는 월에 급여 자료 입력할 때 퇴직 날짜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원 등록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입력해서는 안 돼요. 네, 제대로 다 하셨으면 지금부터는 이제 부양가족을 등록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본인 거부터 확인을 하는 겁니다. 본인 거를 확인할 때 성동일 씨가 세대주인가,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가, 그리고 남성인가 여성인가, 이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동일 씨는 남성이고 세대주이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대주는 동그라미가 되겠지만 부녀나 한부모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 그대로 비워두면 되죠.
두 번째 줄에 올 사람들을 보겠는데 성동일 씨 부양가족이 모두 입력 대상자인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배우자, 자녀가 셋, 장인, 네, 모두 입력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관계를 보겠습니다. 다음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입양관계 증명서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거기 아마 자녀 중에 입양자가 성노을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성노을이가 입양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올해 6월 30일 날 입양을 했군요. 자, 이제 소득관계 밑에 네모박스 보면은 처이일화는 퇴직소득 300만 원이 있다. 퇴직소득은 비과세가 아닌 퇴직소득은 전부가 다 퇴직소득 금액이고 100만 원 이내만 소득이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처이일화는 기본공제를 부로 해서 입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 성보라 근로소득이 6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라는 건 뭐예요? 총급여라는 얘기입니다. 총급여. 근로소득 공제하기 전에 총급여. 왜냐면은 우리가 근로소득은 총급여 기준으로 따지거든요. 500만 원 이하. 근데 이 사람은 100만 원 더 넘었어요. 그래서 성보라도 소득자입니다. 기본공제를 부로 해서 입력해 줘야 돼요. 다음에 세 번째 성노을이라는 자녀가 있는 모양인데 6월에 입양했고 셋째 자녀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자녀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건 입양은요 6월에 입력했던 12월에 입력했던 상관없어요. 예. 위탁아동은 언제 위탁아동을 위탁을 시작했느냐 그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6개월 이상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에 위탁을 시작했다든가 10월에 위탁을 시작했으면 아직 6개월이 안 된 상태죠. 예.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위탁을 했을 때 위탁아동이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으로 우리가 연말정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아동의 경우는 위탁을 시작한 날짜가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입양의 경우는 뭐 6월에 입양했던 12월에 입양했던 12월 31일 현재 입양 상태이면 자녀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인 이영철은 이자 소득이 2,200만 원이 있다 이랬습니다. 자, 이자 소득은 금융소득이잖아요.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2천만 원까지는 그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이것도 넘었어요. 그래서 장인도 입력은 하는데 기본공제는 부로 해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성동일 씨는 보니까 부양가족들이 다 소득이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로 입력해야 될 배우자, 성보라, 장인 요거 잘 챙겨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등록표에 있는 순서대로 입력을 해야 빼먹지 않고 입력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처부터 입력을 하는데 연말정산 관계는 3번. 배우자를 그냥 배우자라고 두지 말고 0번. 기본을 부로 해서 입력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 성명을 이일화, 주민번호는 77020 204 5678. 네. 그 다음에 자녀의 연말정산 관계는 4번이죠. 직계 비속. 성보라도 부로 해서 입력해요. 0번 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성보라
98071 21111 13.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는 성덕선 4번 직계비속이죠. 네, 덕선이는 소득 얘기가 없었으니까 나이만 체크하면 되니까 일단 20세 이하로 하고 뒤에다 입력을 합니다. 성덕선 0202 1층 41111 16. 그 다음 다섯 번째 줄에 또 자녀 성노을이죠. 입양자도 4번이에요. 입양자도 4번 20세 이하 놓고 뒤에다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성노을 220416 3201 322 014.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자녀 세 사람을 입력을 했는데요. 성덕선 자녀에게 둘째 자녀에는 자녀의 동그라미 자녀 세액공제 15만 원을 연말정산 때 적용해 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22년도니까 이번 과세 기간에 태어나거나 이번 과세 기간에 입양한 사람은 출생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출산 입양의 동그라미가 됐고 그 셋째라는 거죠.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에 따라서 추가 세액공제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성노을은 출산 입양, 여기서는 입양에 해당되죠. 출산 입양에 셋째 아이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로 해당이 된다. 그런 체크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람은 장인이죠. 자, 장인은 밑에 그 연말정산 관계를 보시게 되면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해당되니까 2번을 선택합니다. 배우자 직계 존속. 자, 2번 선택하시고, 아까 장인에 대한 소득 관계가 어떻게 됐었나요? 이자 소득이 2,200이 있었으므로 여기도 부로 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0번 부. 그리고 뒤에다가 장인 이영철 390203 1222223. 자, 이렇게 해서 딱 끝내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이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 장인이 39년생이니까 기본공제는 안 되지만 이거 경로우대는 받아야지 하고 여기다가 강제로 1 이렇게 하고 가면 틀린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경로우대 아니라는 걸 알고 지금 비워놨거든요. 근데 이걸 강제로 여러분이 39년생이면 계산기 딱 두들겨 보니까 70대 넘었잖아요. 그래서 1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둬야 돼요. 0번 비워두는 거다. 왜 그러는 거죠? 네, 추가 공제는 경로우대 공제든 장애인 추가 공제든 간에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 공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공제가 부라고 돼 있는데 추가 공제 쪽에 장애나 경로에 번호가 들어가 있거나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뒤에다가 그 주민번호를 입력했지만 조금 전에 그 김현철 씨 가족처럼 경로 70세에 자동으로 동그라미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기본을 부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대로 두는 거예요. 자, 6명 입력했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사람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노현주의 인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노현주 1003번 입력할까요? 자, 세 번째 사람 1003 노현주 내국인 75 0426 2211 입사날짜 2018 0601 쭉쭉쭉 지나가시고 거주자 급여는 월급은 350만원 산재보험 여 국민연금 보수액 310만원 고용보험 적용 여부 여 부 대표자는 장기요양 여부 여 건강보험증 번호 없고 국외근로 부 생산직 선원 부 네. 주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시 관악구 네, 주소까지 자 입력하셨죠. 그러면은 밑에 부양가족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인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자, 본인은 노현주 보니까 본인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 안에 다른 분 이름이 있어요. 네, 세대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성이면 일단 부녀자에 해당이 되겠고요. 남편이 있기 때문에 한부모는 아니죠. 그러면 부녀자가 되려면은 배우자가 있으니까 일단 부녀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지난해 소득을 봐야 돼요.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가? 비과세 빼고 과세 총급여를 총급여라는 건 항상 과세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득관계 설명에 나와 있겠죠. 자,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배우자 박정순에 대한 거. 배우자 박정순은 사업소득 관련 결손금. 결손금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소득이에요. 마이너스 소득. 마이너스 1,000만 원이죠. 그리고 근로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 있답니다. 그러면은요, 마이너스 1,000만 원 더하기 근로소득 금액 500만 원 두 개를 합산해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500이 나오죠. 그래서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 사람. 다음에 정아영. 정아영이는 위탁아동인데 21년 2월부터 그러면은 2월부터면은 지금 결산일 연말 결산을 감안해서 보면 11개월이 된 거죠. 네, 위탁아동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동생 노병탁은 청각장애인입니다. 나이를 보지 마시고 근로소득이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아하, 500만 원이 훨씬 넘죠. 그래서 노병탁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본인 노현주 근로소득 금액은 3천만 원 이하이다. 네, 그러면 노현주의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부녀자 세액공제에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노현주를 부녀자에 동그라미 해줘야 되고 동생은 우리가 기본공제를 부로 해서 소득 문제 때문에 부로 하시고 나머지는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해 볼까요? 자, 본인의 부녀에다가 1 입력하면 거기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순서대로 입력하십니다. 박정수부터 입력합니다. 배우자 3번. 네, 박정수
성명 입력하시고 73 1123 세 번째 사람 박영인 1번 직계비소 1번이 아니지 4번 직계비소 20세 이하 해놓고 입력해 보세요. 자녀에 해당되죠. 박현우 4번 직계비소 20세 이하 정하영이가 입양 위탁아동은 8번입니다. 8번 20세 이하 해놓고 입력해 보세요. 정하영 그 다음에 처남 형제자매입니다. 6번 부로 해놓고 해야 돼요. 0번 부 모병탁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병탁 형제자매를 기본을 부로 하시고 나머지는 소득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번호 입력하면 나이 관계는 다 체크가 되고 노연주 본인은 부녀의 추가 공제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사람 이진섭 사원 등록까지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이진섭은 1004번 급여는 240만원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보수월액은 200만원 건강보험료 경감여부 없고 고용보험 보수월액 고용보험료로 하시고 장기요양료로 하시고 부계근로 부 선원부 생산직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진섭 씨가 생산직이니까요. 생산직 여부 18번에서 1여 해주시고요. 연장근로 비과세를 여로 해야 되느냐 부로 해야 되느냐의 판단은 소득을 봐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에 286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이분의 전년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가를 봐야 됩니다. 전년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사원 등록할 때 여기를 여로 하는 거고, 전년도 만약에 총 급여가 3천만 원이 초과되었다라고 하면은 연장 근로를 비과세를 부로 하고 입력해야 돼요. 자, 이 사람은 2,800만 원이었네요. 전년도 총 급여가. 그러니까 연장 근로 비과세를 1여로 해 주세요. 사원 등록 시 연장 근로 비과세 부여의 판단은 전년도 총 급여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주소는 서울시 성북구 대사관. 네, 퇴사날짜 없고요. 이제 본인 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 관계를 확인해 보는데, 이진섭 씨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왔는데요. 본인 이진섭, 가족은 모친과 자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단 안 보여요. 네, 배우자가 안 보이고, 그러면은 자녀가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가를 보시고, 09년생이다 그러면 지금 11살이죠. 아니 13살인가요? 2009년생이라는 거잖아요. 2022 빼기 2009. 네, 13살이죠. 그러니까 한부모 되겠습니다. 이진섭 씨. 자, 한부모 조건이 뭐예요?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한부모에 해당이 됩니다. 누가 장애냐 보니까 모친이 장애이네요. 장애 내용에 3호 코드 3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3호는 중증 장애인을 말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3호. 자, 모항영숙. 네, 모친은 지금 장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관계. 사적연금 소득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분리과세가 얼마까지죠? 예, 1,200까지니까 소득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는 위암으로 작년이죠. 2021년도면은 예, 금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배우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부모가 맞습니다. 배우자 내용은 없는 걸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년도 총급여액 2,800만 원이다 라는 것은 이진섭 씨의 그 사원 등록 아까 할 때 생산직 연장근로소득 비과세 여부에서 여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확인됐습니다. 자, 본인 위대 모친부터 입력해 볼까요? 요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는 게 편하죠. 그래서 여기서 연말정산관계 소득자의 직계 존속 60세 이상 해놓고, 장애는 여기 입력해주고 가야죠. 기본은 60세 이상으로 하시고, 이런 경우는 왜냐면 나이도 60세 이상에 해당이 되니까. 그리고 장애는 말이죠, 3번 넣어주시면 돼요. 3번. 여기다가 이제 황영숙 440403 211110. 그러면 경로 동그라미 자동으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는 4번 직계 비속 20세 이하 쭉 가셔서
이지영 내국인 041001 402345. 그 다음에 또 4번 직계비속 20세 이하 이민구 090701 3013 459. 근데 제가 아까 여기 이 본인 거를 다 입력 잘 정리하고 부양가족 추가로 입력합니다 말해놓고서 안 지켰어요. 자, 한부모 있죠? 여기 한부모에다가 1번 해주고 갔어야 되는데 막 급하게 입력하느라고 그걸 못하고 갔는데 이렇게 자칫하다가 위에 거 본인 거 체크 안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득자 본인을 먼저 다 정리해 놓고 소득자 본인을 정리해 놓고서 나머지 부양가족을 판단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원 등록,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에 관해서 실습해 볼 사원 등록 4명을 부양가족과 함께 다 마쳤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